우리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겁니다. 예, 모든 기각하는 부분, 모든 보전 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서 그 심리에 있어서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피보전 권리의 전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나아갈 수 있다. 대법원 2007년 7월 26일자 결정 참조. 요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 안건 중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에 대한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현재 시공사 선정의 건을 두고 조합 집행부가 개최한 총회가 조합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무산되는 등 집행부와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부분 깨어진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에 있어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소집을 하고 요구하고 있어 이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할 경우 그 형식적 실질적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죠? 저는 이 사건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이미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의 발의자 총 대표 8명 중 1명만을 채무자로 삼아 총회 금지 개최의 금지를 명하는 등 가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동 대표자들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어 이들 나머지 공동 대표자들이 개최하는 총회의 효력을 두고 오히려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이 사건의 총회를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 자,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이 사건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의 없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더 앞서 오버했던 점 하나가 있어요. 직무대행자까지 선임에 대한 거는 무효로 하고 그거 허락치 아니한다 라고 법원의 결정이고요. 그래서 다시 선임자 이사들 중에서 일부 인원들이 더 이상 재건축이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따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심리에 판단했을 때 두 가지 재판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째, 왜 다 잘라야 되느냐, 첫째 한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게 직무대행자까지 요거 말씀드렸던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의 신청을 받아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거는 일반 안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무대행자라는 것을까지 상정한다면 일반 안건이 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서 법원에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자는 인정치 아니하고 총회는 해라. 이게 두 가지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의 뜻을 또 다시 존중해서 그거를 완전히 다 날리는 게 아니고 조합원 이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그 가급적이면 조합 측에 있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그거는 회의 속기로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떠한 여태까지 행동을 했던 거를 저희가 판단하건데 3명에 대해서 특히 감사 1명과 2명의 이사는 최소한 우리 조합원이 나중에 7월 10일까지 차기 조합장 선출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그 나중에 시공사 선정이 입찰 결과까지도 이분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 다시 만든 겁니다. 네. 이해가시겠죠? 네.